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어, 네, 코드 번호는 06876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15일 4시 46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셀트리온 제약, 제가 이제 꾸준히 리뷰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결국 폭락을 했습니다. 좀 폭락이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전부 다 3사 다 폭락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셀트리온을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반영이 빠르게 먼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추세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뭔가 섬뜩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뷰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갈 자리에서 가지 못했다. 이러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나름 의미 있는 구간을 지켜주는 것 같죠. 네, 오랜만에 조정, 지켜줘야 될 자리, 그리고 아슬아슬하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살짝 한 4, 5%, 5, 6% 정도 올라갔었는데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근데 다음날 오히려 거기를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다음날에는 60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자리, 이 60분봉에 51선 자리, 네, 여기를 이제 저는 지지 구간으로 체크를 했었죠. 근데 여기가 오히려 저항받고 빠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이게 대형주인데 9% 빠졌다는 거는 한가를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대형주가 9%, 10% 빠졌다는 거는. 근데 3, 4 다 이렇게 그 정도, 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3, 4 다 뭐 등락폭이 엄청나게 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어제 이제 댓글에 한 분이 이제 고점에 물렸다. 이런 종목,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고점에는 물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가 절반 이상, 셀트리온 제약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예매한 표현만. 제가 안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달, 안 좋게 얘기하면은 욕 먹어서 그래요. 저는 안 좋게 얘기하면 욕 먹어요. 이 종목은 진짜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셀트리온 치료제 게임 체인저라기에는 좀 미흡을 하다, 뭐 기대수록 한계를 지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김우주 교수가 사망률 낮춘 효과 발표는 안 됐고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 셀트리온 중증 이행 막 사망률 낮출 수 있어. 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의견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뭐 셀트리온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반박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고 저는 결국에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세적인 부분들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과 지켜주지 못하면은 깨지는 자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흐름 살펴보면서 3, 4 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거는 뭐 제가 예전부터 봤던 차트입니다. 차트고 다 지우지 않았어요. 자,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자리가 발생이 되었었어요. 이때. 수렴이 상승 돌파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탈이 나온 시점에서 제가 리뷰를 했어요. 이거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갔다. 이거 저항받고 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뭐 수평 매물이 없기 때문에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평 매물이 딱 보이면 여기죠. 여긴데 여기랑 좀 이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본 게 아니라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추세선과 이거를 딱 밑으로 이제 평행적으로 채널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버티다가 슛, 그 다음에 또 이탈 나왔다가 슛, 그러면서 여기가 그래도 좀 지켜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탈이 나왔죠. 그러면서 저항을 뺐죠. 그러면은 이탈이 나온 겁니다. 이거 추세가 깨진 겁니다. 추세가 깨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지지선이야.
무슨 소리야, 여기가 지지선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여기 꼬리 매물대도 지지선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지선으로서 작용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요. 예, 사이클이 이렇게 채널적인 요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수평 매물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물대를 보면 안 되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약간 그러니까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선을 보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매물대를 보기도 하고 추세선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보기도 하는데, 제가 봤던 거는 추세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 제가 뭐 했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자, 예전에 여기서 보통 그 파동 관점에서 여기가 1파동이다. 그리고 여기가 3파동이다. 3파, 여기가 4파, 그리고 여기가 5파다. 근데 보통 5파동 같은 경우에는 상승 쐐기로 끝난다. 상승 쐐기 형태로 끝납니다, 보통. 근데 여기 이탈 나오면은 그 다음 매물대에서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빠져요. 예,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추세를 보지 마시고, 이것도 뭐 다 지우고, 어땠죠? 약간, 추세가 이렇게 되었죠. 예, 이렇게 된 시점입니다. 예, 상승 쐐기죠. 상승 쐐기. 이것도 분홍색으로 칠해 드릴게요. 예, 분홍색으로 좀 칠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분홍색으로 칠해서. 자, 상승 쐐기죠. 예, 주가가 이 쐐기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여기 이탈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중에 해석을 하기 마련인데, 상승 쐐기가 가장 안 좋아요. 수렴 구간에서는 수렴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반전형 상승 쐐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락 쐐기 형태가 있고 상승 쐐기가 있어요. 근데 상승 쐐기가 나오면은 좀 약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본 사람들은 상승 쐐기가 나왔고, 여기가 되돌림이고, 이제 하락을 하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후의 일이잖아요. 항상 긴장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죠. 네. 근데 그래도 그래, 상승 쐐기 나왔어. 그래도 셀트리온인데 버텨줄 수 있지.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2차 지지선을 판단했던 게 이거죠. 그래, 상승 쐐기 나왔던 거 이탈이 나왔고, 자, 여기는 지지해줘야 돼. 근데 오히려 저항받고 빠졌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준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역추세 거래입니다. 여러분들 추세 거래가 아니에요. 이제는 추세 거래가 아니라 이제는 역추세 거래다. 자, 여기까지는 추세가 상승이면은 보통 이제 이 황금 21선을 타고 최소한은 21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주가 올라갈 때는 5일선을 탑니다. 5일선을 타는데 5일선이랑 21선이 이제 오히려 저항을 받고 이제 빠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절한 반등 구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내가 물렸어. 그러면은 내가 현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가 현금이 있어. 아니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를 할 거야. 근데 꼭 굳이 매매를 해야겠어. 그러면 역추세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가격대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클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17만 원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17만 원대까지는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17만 원대. 그쵸? 17만 4천 원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면은 이런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17만 원대가 무슨 자리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도 고점을 연결하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이런 고점을 연결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이런 추세 상단까지, 추세 상단까지는 올 수 있는데, 근데 한 번에 올 수도 없잖아요. 뭔가 반등을 주면서 이제 내려오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1차 지지 반등 예상되는 가격대는, 제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봤죠. 아마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날 12월 7일 맞나? 12월 9일 12월 9일날 8일날 방송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매수 관점 본다고 일어나서 잘 반등했죠. 지금은 여기는 지지선으로서 작용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만 4천 원 정도는 가야 매수세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여기서도 어떤 패턴을 봤는데 여기서도 지금 저는 어떤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4천 원대를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여기서 이런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예, 기술적인 반등이고, 이제는 역추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추세 거래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1선 위에 있을 때, 일봉상 21선 위에 있을 때는 추세 거래예요. 여기까지는 추세 거래지만 여기서부터는 약간 역추세 거래죠. 예, 역추세 거래이기 때문에 추세는 바뀌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일본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고 주봉 관점에서는 그래도 추세죠. 추세는 상승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 관점에서 이제 매물대나 아니면은 지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게임 체인저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대수 한계는 뭐 주가가 올라가면 또 좋은 뉴스 나오겠죠. 네, 주가가 내려가면은 내릴 만한 이유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런 건데, 굳이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네,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고 셀트리온이죠. 네,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죠. 네, 셀트리온이랑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안 드릴게요. 네, 굳이 언급은 안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구간들은 깼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네, 근데 전 셀트리온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네, 근데 그 주가랑 펀드멘탈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네, 주가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10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뭐,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깨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조금 뭔가 지지 구간들, 네, 지지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7만 4천 원대 좀 눈여겨보시고, 네, 그런 구간들에서 반등을 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후에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이건 제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라는 거는 항상 틀리라고 있는 겁니다. 네, 시나리오는 제가 시나리오를 정해도 틀리라고 있는 거예요. 네, 틀리라는 거 항상 대응은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17만 4천 원대는 좀 17만 원대 근처, 17만 원대 근처는 좀 눈여겨볼 만한 자리는 맞다. 이런 사이클에 있어서 저는 17만 원대 자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지면은 글쎄요. 글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잠시만요. 저는 뭐 반등 구간을 좀 찾는 걸 좋아해서 6%는 아니고 70%. 네. 이 정도네요. 두 번째 지지 레벨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15만 원대, 14만 8천 원대, 15만 8천 원대, 14만 8천 원대고요. 여기서 내려온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반등을 살짝만 주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겠죠.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17만 4천 원대는 눈여겨 보시고 또 2차 지지 레벨.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1차 지지선은 17만 4천 원대고요. 2차 지지선은 15만 8천 원에서 14만 8천 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지선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뭐 일봉이나 주봉이나 뭐 볼 건 별로 없겠죠. 네, 주봉이나 일봉이나 주봉 장대 음봉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일봉 음봉이죠. 뭐 볼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쭉 떨어졌다 또 한 번 다시 오늘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꼬리가 달릴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의 세기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음 주 시장에는 꼬리가 좀 달릴 확률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만 판단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